한국, 조선어? 이젠 베트남한테도 밀리지 않아? 유럽이 한국의 척당 2억 유로 제한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중국은 절반 가격이야. 그리고 113억 유로를 아꼈다며 축배를 들었죠. 하지만 6개월 후 지옥이 열렸습니다. 탱크 균열 25cm, 전면 실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가스를 끊자 유럽 5억 명이 동사 직전. 패닉에 빠진 이유가 무릎 꿇고 한국을 찾았지만 5년치 일정만석입니다. 유럽의 절규가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 전 임원이 폭로한 충격 실화,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에퀴노르 본사 52층 회의실, 북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유럽의 운명을 결정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제 이름은 토르스테인 닐센, 당시 39살로 에퀴노르의 LNG선 조달 총책임자였습니다. 85척이라니 정말 대단한 규모네요. 제 옆에 앉은 부하 직원 라르스가 감탄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85척의 LNG선을 한 번에 발주하는 건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였거든요. 러시아 가스에서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노르웨이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었죠. 회의 테이블 위에는 세계 각국 조선소들의 제안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중국의 장강조선, 후동중화, 베트남의 빌롱조선, 인도네시아의 PT조선까지 저는 한국 조선소들의 제안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삼성중공업 바인더를 펼치자 정교한 설계도와 기술 사양서가 나왔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죠. 하지만 제 눈은 오직 한 곳에만 머물렀습니다. 척당 2억 유로?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감히 척당 2억 유로를 요구한다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K-팝과 김치의 나라였거든요. 물론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도 있긴 하지만 LNG선이라니? 영하 162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최첨단 선박을 그런 작은 나라가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토르스테인, 한국 조선소들은 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라르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10년 넘게 조선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죠. 경험? 라르스, 경험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야. 비즈니스는 숫자로 말하는 거라고. 저는 한국 제안서를 책상 한쪽으로 밀어놓고 중국 장강조선의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빨간색 표지에 황금색 용이 그려진 화려한 바인더였어요. 자, 이걸 봐. 중국은 척당 9천만 유로야.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지. 실제로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5척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170억 유로, 중국은 76억 5천만 유로. 그 차이가 무려 93억 5천만 유로였어요. 우리 회사 1년 순이익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품질은 어떻습니까? LNG선은 일반 화물선과 달라요.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르스의 우려는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라르스, 시대가 변했어.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야.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잖아? LNG선이라고 못 만들 이유가 있나? 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제안서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빌롱조선은 척당 7천만 유로, 인도네시아 PT조선은 6천만 유로였어요. 한국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믿을 수가 없군. 같은 배를 만드는데 가격이 3배나 차이가 난다니. 회의실 창밖으로는 북해의 거친 파도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를 오갈 LNG선들을 상상하며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한다면 중국 35척, 베트남 30척, 인도네시아 20척으로 배분하면 총 비용은 56억 유로. 한국의 전량 발주할 때보다 114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14억 유로라니 이 정도면 노르웨이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는 규모였어요. 토르스테인,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걸린 문제예요. 라르스가 다시 한번 경고했지만 저는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라르스, 당신은 너무 보수적이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만든 배나 중국이 만든 배나 다 똑같은 철덩이일 뿐이야. 그런데 왜 3배나 더 비싼 돈을 내야 하지? 저는 한국 조선소들의 제안서를 모두 모아서 서류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들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내일 중국으로 출발한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올 테니 준비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 잉그리드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회사 역사상 최고의 협상을 하려고 해.
100억 유로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게 많이? 그럼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었거든. 하지만 내가 다 정리할 거야. 10살 딸 아스트리드도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아빠가 영웅이 되는 거야? 그래, 공주야. 아빠가 유럽을 위해 큰일을 하는 거란다. 그때 저는 정말로 제가 영웅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전혀 몰랐죠. 제가 버린 그 한국 제안서가 나중에 유럽 전체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숫자 검토에서 저는 더욱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에퀴노르 본사 회의실에 임원 15명이 모였고,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각국 조선소들의 견적 비교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평균 가격은 척당 2억 유로입니다. 현대중공업 2억 1천만, 삼성중공업 2억 500만, 하나오션 1억 9천만. 반면 중국 장강조선은 9천만 유로, 베트남 빌롱조선은 7천만 유로, 인도네시아 PT조선은 6천만 유로입니다. 재무담당 이사 올레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차이네요. 같은 배인데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니. 정확합니다.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배분안을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밤새 계산한 최적의 배분안이 나타났죠. 중국 35척, 베트남 30척, 인도네시아 20척. 이렇게 배분하면 총 비용은 61억 5천만 유로입니다. 만약 한국에 전량 발주한다면 170억 유로가 필요하죠. 그 차이는? 저는 잠시 멈춰서 긴장감을 조성한 후 말했습니다. 108억 5천만 유로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108억 유로라는 숫자는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108억이면 우리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전체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잖아요. 마케팅 이사 크리스티안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돈을 절약하면 풍력발전소 50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요. 기술 담당 이사 에릭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신중한 사람이었죠. 토르스테인. 하지만 LNG선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선박입니다. 영하 162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고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에릭,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도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들도 국제 인증을 모두 받았고, 특히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조선 국가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의 건조 실적, 베트남의 성장 그래프, 인도네시아의 정부 지원 정책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특히 중국 정부는 조선업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가격이 가능한 거죠. 부사장 마그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네요. 하지만 한국 조선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도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가격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다른 프로젝트들로 바쁘다면서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약간 과장한 것이었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정중하게 자신들의 기술력과 품질을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리스크는 없을까요? 운영 담당 이사 페터가 물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108억 유로를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는 세계국에 분산 발주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분산됩니다. 제 말에 대부분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의 힘은 정말 강력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납기입니다. 한국은 첫 선박 인도까지 24개월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18개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러시아 가스 차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CEO 스테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토르스테인, 훌륭한 분석입니다. 108억 유로 절약의 납기 단축까지. 이보다 완벽한 딜은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제가 직접 방문해서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권을 위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라르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토르스테인,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라르스, 걱정하지 마. 한국이 비싼 이유는 단순해. 그들이 너무 오만하기 때문이야.
작은 나라 주제에 자신들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감히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다니. 제가 직접 나서서 이 거품을 빼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장강조선의 대외협력 이사 류샤오밍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롤스로이스 팬텀과 벤츠 S클래스 2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토르스테인 선생님, 상하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류샤오밍은 5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옥스퍼드에서 MBA를 했다며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중국 정부에서도 이번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역사적인 협력이 될 것입니다.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가는 2시간 동안 류샤오밍은 열정적으로 중국 조선업의 발전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조선업은 한국과 일본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조선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차창 밖으로는 상하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지나갔습니다. 동방명주탑 상하이타워, 진마오타워,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중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우리 장강조선은 중국 최대 규모입니다. 축구장 50개의 크기의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죠.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정문에서 메인 도크까지 차로 10분이나 걸렸어요. 곳곳에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수만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83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조선소도 이런 규모는 불가능하죠. 류샤오밍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건조 중이라는 선박들 중 상당수가 작업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기 멈춰 있는 선박들은 뭔가요? 그것들은 잠시 부품 공급 문제로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 곧 재개될 예정이에요. 류샤오밍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워낙 인상적이었거든요. 기술연구소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최신 3D 설계 시스템,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어요.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LNG 탱크 기술은 프랑스 GTT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어요. 기술팀장 왕젠이 설명했습니다. GTT는 세계 최고의 LNG 탱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였죠.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도 문제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하이 와이탄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황푸강이 내려다 보이는 62층 VIP룸에서 진행된 만찬은 정말 호화로웠어요. 토르스테인 선생님, 마오타이 한잔 하시죠. 류샤오밍이 중국 전통 명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53도나 되는 독한 술이었지만 분위기에 취해 계속 마셨죠. 우리는 단순히 싼 가격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품질을 보증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중국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정부 보증이라 그거 참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특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35척 이상 발주하신다면 척당 가격을 8,500만 유로로 낮춰드리겠습니다. 8,500만 유로. 한국 가격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이 기울었어요. 하지만 LNG선 건조 경험은 충분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척의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습니다. 류샤오밍의 대답이 모호했지만 마오타이에 취한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실제 건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선체들이 용접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용접 로봇 5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로봇들 중 상당수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작업자들의 용접 부위를 보니 품질이 고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세부 사항을 무시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만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선박들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식 건조 방법입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거죠. 그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격이 워낙 매력적이었거든요. 조선소 투어를 마치고 떠나기 전 류샤오밍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중국 전통 도자기예요. 나중에 호텔에서 열어보니
명나라 시대 골동품이었습니다. 수백만 달러는 좋게 나갈 물건이었죠. 뇌물이라기엔 애매하고 거절하기엔 이미 받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상하이를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과 계약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베트남도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상하이에서 하노이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베트남 빌롱조선의 CEO 쩐발록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초반의 젊은 CEO였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토르스테인님, 베트남의 미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하이퐁까지 가는 길은 놀라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농경지였다는 곳에 현대적인 공장들이 끝없이 들어서 있었어요. 삼성, LG, 폭스콘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거대한 공장들이 줄지어 있었죠. 베트남은 새로운 세계의 공장입니다. 인건비는 중국의 절반,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은 동남아 최고죠. 쩐발록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베트남의 잠재력을 실감했습니다. 빌롱조선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규모는 중국보다 작았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의 평균 연령은 28세입니다. 모두 베트남 최고 대학 출신이고 상당수가 해외 유학을 다녀왔죠. 실제로 설계실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은 모두 영어가 유창했고 최신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병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쩐발록이 안내한 곳은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모든 작업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AI가 자동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인더스트리 4.0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여전히 구식 방법을 고수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최신 시스템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스마트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고 증강현실로 설계도를 보면서 작업하고 있었죠. 그런데 LNG선 건조 경험은 있나요? 솔직히 아직 완성한 LNG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쩐발록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이나 중국은 과거의 방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가장 최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레거시 시스템에 부담이 없죠. 그의 논리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산업에서 후발주자가 더 혁신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쩐발록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만약 에퀴노르와 독점 계약을 맺는다면 하이퐁의 유럽 전용 조선소를 건설하겠습니다. 초기 투자는 우리가 하고 에퀴노르는 장기 구매 계약만 보장하면 됩니다. 전용 조선소라니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척당 6,500만 유로까지 가능해요. 6,500만 유로. 한국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30척이면 19억 5천만 유로. 한국의 같은 수량을 발주하면 60억 유로가 필요한데 말이죠. 정말 그 가격이 가능한가요? 품질은 보장할 수 있고요. 물론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품질은 독일 기술진의 감독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하롱베이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베트남 전통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쩐발록은 베트남의 꿈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베트남은 한국의 성공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건가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삼성도, LG도 이제는 베트남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조선업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성장 속도를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LNG선은 매우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데 정말 16개월 안에 첫 선박을 인도할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24시간 3교대로 작업할 것입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근면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가격, 혁신성, 성장 가능성까지. 저는 베트남에 30척을 발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도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을 때는 우기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쏟아지는 열대의 비를 맞으며 저는 PT조선의 회장 하르토노를 만났어요. 60대의 노련한 사업가였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토르스테인님, 인도네시아는 숨겨진 보석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르토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억 7천만 인구를 가진 세계 4위의 대국입니다. 무한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죠. PT조선은 수라바야 항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규모는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작았지만 입지 조건은 최고였어요. 바로 앞이 바다여서 완성된 선박을 곧바로 진수할 수 있었죠. 우리의 장점은 가격입니다. 척당 6천만 유로. 아마 세계 최저가일 것입니다. 6천만 유로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의 30% 수준이었죠. 어떻게 그런 가격이 가능한가요?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세금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심지어 인건비 일부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르토노가 보여준 정부 지원 문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LNG선 건조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 일본 기술진이 직접 와서 지도할 것입니다. 일본 기술이라면 믿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건조 현장을 둘러보니 우려스러운 점들이 보였어요. 장비가 낡았고 작업자들의 숙련도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시설 업그레이드 계획은 있나요? 물론입니다. 에퀴노르와 계약하면 즉시 최신 설비를 도입할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척 정도라면 리스크를 감수할 만했어요. 가격이 워낙 저렴했거든요. 그날 저녁 하르토노는 저를 자카르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최종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에는 환영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공예품부터 고급 시계까지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모든 방문이 끝난 후 저는 오슬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35척, 베트남 30척, 인도네시아 20척, 총 85척을 세 나라에 분산 발주하기로 한 것이죠. 총 비용은 57억 유로, 한국에 발주했다면 170억 유로가 필요했을 텐데 무려 113억 유로를 절약한 것입니다. 오슬로로 돌아온 다음날 저는 에퀴노르 이사회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노벨 평화센터 옆 본사 건물 최상층 회의실에 모든 임원진이 모였죠.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113억 유로를 절약하면서도 예정보다 빠르게 LNG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최종 계약 조건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장강조선 35척, 척당 8,500만 유로, 18개월 내 첫 인도, 베트남 빌롱조선 30척, 척당 6,500만 유로, 16개월 내 첫 인도, 인도네시아 PT조선 20척, 척당 6천만 유로, 16개월 내 첫 인도. 이렇게 되면 러시아 가스 차단전에 충분한 LNG 운송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EO 스테판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곧 모든 임원진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토르스테인, 정말 훌륭한 협상이었습니다. 당신은 노르웨이의 영웅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113억 유로 절약이라니 이건 노르웨이 역사에 남을 성과였죠. 일주일 후 노벨 평화센터에서 대규모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와 에너지 장관, 그리고 유럽연합 에너지 위원장까지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죠. 오늘은 유럽 에너지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노르웨이 총리의 연설이 끝나자 저는 각국 대표들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CNN과 BBC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닐센 씨, 한국 조선소들은 왜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같은 품질의 선박을 3분의 1 가격에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비싼 값을 낼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한국은 LNG선 건조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 아닌가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제 대답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제 선택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서명식이 끝난 후 대규모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노르웨이 왕실 멤버들까지 참석한 화려한 파티였죠. 토르스테인, 축하해요. 아내 잉그리드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113억 유로를 절약하다니. 10살 딸 아스트리드도 드레스를 입고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학교 친구들이 다 아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가 유럽을 구했다고요? 아직 구한 건 아니란다, 공주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저도 내심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할 때 과감하게 거절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았으니까요. 파티장 한편에서 라르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토르스테인, 정말 축하합니다. 하지만 뭐요, 라르스?
계약금 45억 유로를 이미 송금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나라에 분산했으니 리스크도 분산된 겁니다. 설마 세 나라 모두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라르스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와인을 마시며 노르웨이 피오르드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1년 반 후면 첫 LNG선이 도착할 거야. 그때 모든 사람이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불과 6개월 후, 제 자신감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이죠. 서명식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 저는 사무실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중국 장강조선의 류샤오밍이었습니다. 토르스테인 선생님, 긴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첫 번째 LNG선 시운전 중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탱크에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균열이라고요? 얼마나 큰 균열입니까? 25cm 정도입니다. 영하 162도 테스트 중에 발생했어요. 25cm.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LNG 탱크에 그 정도 균열이 있다면 한 번의 항해도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원인이 뭡니까? 용접 기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사실 류샤오밍이 한참 말을 더듬다가 겨우 실토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LNG선을 처음 만들어 봅니다. 경험이 부족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이라니 분명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 선박은 많이 만들었지만 LNG선은 기술이 너무 복잡합니다. 영하 162도를 견디는 특수 용접은 우리 기술로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척 중 첫 번째부터 실패라니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15억 유로가 넘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 후 베트남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토르스테인님, 쩐발록입니다. 무슨 일이죠? 설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설계 오류요? LNG 하중 계산을 잘못했어요. 현재 설계로는 LNG를 절반밖에 싣지 못합니다. 절반이라니? 그럼 운송 효율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죄송합니다. 우리도 LNG선은 처음이라 일반 화물선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는데 액화가스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더군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중국도 베트남도 모두 초보자였다니. 설상가상으로 일주일 후 인도네시아 하르토노에게서 최악의 소식이 왔습니다. 토르스테인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기라고요? 기술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일본에서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일본 측에서 거절했어요. 우리 자체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20척이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계약금 8억 유로와 함께 저는 급히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CEO 스테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은 기술 부족으로 전면 재작업이 필요하고 베트남은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예 포기했고요. 그럼 납기는요? 최소 2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말이죠. 2년이라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가스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2년이면 너무 늦었어요. 추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재무이사 올레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10억 유로씩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억 유로를 더 달라고? 말도 안 돼. 그때 라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시선이 라르스에게 쏠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조선소에 부탁하면 한국이 우리를 받아주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거절했는데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 조선소들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제안서들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제안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30년간 단 한 건의 LNG선 사고 없음. 600척 이상 건조 경험. 현대중공업 제안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세계 LNG선의 65%가 한국산. 기술력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실패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에 대서특필했어요. 노르웨이 에퀴노르 113억 유로 절약하려다 200억 유로 날릴 위기.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최소 20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가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러시아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완전 차단 선언?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요. 유럽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죠. 이제 유럽은 진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긴급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브뤼셀로 불려갔습니다. 유럽연합 본부 회의장에 들어서자 27개국 에너지 장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닐센 씨, 당신 때문에 유럽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독일 에너지 장관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LNG선을 확보한다는 보장을 믿고 러시아와 관계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실패했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프랑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파리 시민 500만 명이 난방 없이 겨울을 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들도 비상 발전기로만 버텨야 하고요. 폴란드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바르샤바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난방 없으면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유럽연합 에너지 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닐센 씨,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3개월 안에 해결책을 찾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죠. 오슬로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언론은 저를 유럽을 위기로 몬 남자라고 불렀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집에 돌아가니 아내 잉그리드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스트리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내 아빠 때문에 우리가 얼어 죽는다고 한대요. 10살 딸이 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뉴스를 검색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죠. 그때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적 작은 나라가 바다를 지배하다.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LNG선의 75%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울산, 거제, 삼척의 조선소에서 매년 50척 이상의 LNG선이 만들어집니다. 화면에는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도크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10척의 LNG선이 건조되고 있었는데 모든 작업이 체계적이고 정밀했어요. 한국의 LNG선 용접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영하 162도에서도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생산 라인, 레이저로 정밀 측정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중공업은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LNG선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조선소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 조선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조선소였죠.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닙니다. 3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자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저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지만 사실 한국은 조선업에서 거인이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이 저를 받아줄까요? 저는 먼저 한국 조선소들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향후 5년간 일정이 모두 차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답변이었어요. 이미 다른 고객사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오션의 답변도 부정적이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럽의 겨울과 제 딸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거절 메일을 받고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조선 3사가 그리스, 일본, 카타르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현대중공업, 그리스 선사와 LNG선 15척 계약, 삼성중공업, 일본 MOL과 12척 장기 계약, 하나오션, 카타르 에너지와 20척 수주. 한국 조선소들은 우리가 실패하는 동안 착실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리스 다이나가스 회장의 인터뷰였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만 고려했습니다. LNG선은 기술이 생명인데 한국 외에는 믿을 곳이 없어요. 일본 NYK 부사장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싸도 못 믿습니다. 우리는 30년 전부터 한국과 일해왔고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LNG선은 한국이 최고라는 사실을. 그때 라르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토르스테인,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요?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겁니다. 메일이나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부탁하면 그들이 만나줄까요? 시도는 해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라르스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을 완전히 버릴 때였어요.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울산까지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논밭이던 곳에 아파트와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이 나라를 작다고 무시했다니. 울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현대중공업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도 없이 무작정 찾아가는 거였어요. 정문 경비실에서 저를 막았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노르웨이 에퀴노르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저를 알아봤어요. 토르스테인 닐센 씨 아닌가요? 돌아보니 현대중공업 영업팀 박도윤 상무였습니다. 3년 전 제안서를 들고 오슬로를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박 상무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정말 절박합니다. 박 상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박도윤 상무를 따라 현대중공업 본관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로비에는 거대한 LNG선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세계 각국으로 인도된 선박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72년 창립 이래 1,500척 이상을 건조했습니다. 그중 LNG선만 200척이 넘죠. 박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 박 상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사에서는 에퀴노르와 일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저희가 오슬로에 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토르스테인 씨는 저희 제안서를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지셨죠.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나라라고 하셨죠. 터무니없이 비싸다고도 하셨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무지했어요. 박 상무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조선소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박 상무는 저를 생산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고 들어간 조선소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축구장 6개 크기의 거대한 도크에서 4척의 LNG선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카타르로 갈 LNG선입니다. 길이 345m, 폭 53m, 17만 4천 세제곱미터의 LNG를 운반할 수 있죠? 가까이 가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탱크 내부에서 작업자들이 정밀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섬세함이 예술 수준이었어요. 이 용접사들은 모두 10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LNG선 용접 자격증을 따려면 최소 5년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박 상무가 한 용접사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은 김병철 기장입니다. 25년 경력이죠.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LNG선 용접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김 기장이 용접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단 1mm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한 선을 그어나가고 있었어요. 영하 162도에서도 절대 깨지지 않는 용접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이죠. 다음은 품질관리실이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모든 작업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든 용접 부위를 엑스레이로 검사합니다. 0.1mm의 결함도 놓치지 않죠.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불량도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중국 조선소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거기서는 육안으로 대충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하고 있었죠. 조선소 투어를 마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박 상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85척의 LNG선이 필요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최소한 10척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박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정은 이미 2028년까지 차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회사 차원에서 에퀴노르와 일할 의향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박 상무님,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유럽 5억 명의 겨울이 달려 있어요. 병원, 학교, 요양원, 난방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박 상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10살짜리 제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유럽이 얼어 죽는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상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동정이 갑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 때 유럽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였습니다. 박 상무의 표정이 변했어요. 노르웨이도 의료 지원부대를 보냈죠. 그리고 전후 복구도 도왔고요. 박 상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상부에 보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에도 가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 차원에서 요청한다면, 그리고 3사가 협력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오션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별 기업으로는 어렵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나오션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박도윤 상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시간 있으세요? 조선소 앞 작은 식당인데 잠깐 들르시죠.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작은 식당. 영잔의 김치찌개라는 간판이 정겨웠어요. 박 상무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가 끝내줍니다. 조선소 사람들이 30년째 다니는 곳이죠. 뜨거운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한 숟갈 떠먹으니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토르스테인 씨, 사실 오늘 조선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조선 소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1951년 한국전쟁 때 노르웨이 의료지원단이 왔었다고. 그분의 할아버지가 노르웨이 의사 덕분에 목숨을 구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7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은 더욱 그렇죠. 박 상무가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감정이고 회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85척이라니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박 상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가 직접 협상하는 겁니다. 정부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면 3사가 힘을 합칠 수도 있어요. 정말요? 현대, 삼성, 한화가 각자 일정을 조정해서 동시에 건조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경쟁사들이 협력할까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경쟁도 치열하지만 필요할 때는 뭉칩니다. 그때 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유럽 가스 공급 전면 중단, 독일 비상사태 선포. 박 상무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있는 겁니다. 박 상무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최 차관님? 네, 박도윤입니다. 지금 노르웨이 에퀴노르 관계자와 있는데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유럽 에너지 위기 관련입니다.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은데. 네. 내일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일단 정부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도 움직여야 해요. 정상 간 통화라도 있어야 할 겁니다. 즉시 본국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엔 진심을 보여주세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것을.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3년 전의 오만함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겠습니다. 박 상무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다. 건배.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처럼 희망이 조금씩 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즉시 노르웨이 총리실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정부 간 협상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다음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총리가 직접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양국 정부가 공식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 노르웨이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와 에너지 장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협상단이 참석했죠.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조선 3사 대표들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혈맹이죠. 노르웨이 총리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 최재성 사장이 발언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3사가 협력하면 18개월 내에 85척 건조가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 정우영 사장도 동의했습니다. 기존 일정을 조정하고 24시간 풀가동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들 겁니다. 하나오션 김성준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고 명절도 반납해야 합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동의할까요? 국가적 대의를 설명하면 동의할 겁니다. 한국 조선업 노동자들의 자부심은 특별하니까요. 그때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향후 20년간 한국 노르웨이 유럽연합의 에너지 동맹을 제안합니다. 한국이 선박을 만들고 노르웨이가 가스를 공급하고 유럽이 시장이 되는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선박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우리도 장기적 관계를 원합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조건은 다음과 같았어요. 85척 전량 한국 3사가 건조, 18개월 내 전량 인도, 척당 가격 1억 6천만 유로 원래 한국 제시가보다 20% 저렴, 향후 20년간 추가 200척 우선 협상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국 대통령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 조선 3사 대표들과 별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이미 직원들과 상의를 마쳤습니다. 최재성 사장이 말했습니다. 유럽을 돕는다고 하니 다들 자원에서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나이 든 기술자들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유럽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갚을 차례라고 하더군요. 정우영 사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용접공 한 분이 그러더군요. 유럽 아이들이 추위에 떨게 놔둘 순 없다고. 명절도 기꺼이 반납하겠대요. 김성준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죠.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년 전 제가 무시했던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청와대에서 계약 서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 정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만들어졌죠. 오늘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85척, 총 136억 유로. 처음 한국이 제시했던 170억 유로보다 34억 유로나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18개월 내에 모든 선박을 인도할 것입니다. 조선 3사 대표들이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양국 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서명식 후 리셉션에서 박도윤 상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특히 국가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날 저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니 노르웨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한국과의 계약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었다. 독일 총리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날 울산, 거제, 삼척의 조선소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특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최고 기술자 500명을 유럽 프로젝트에만 전담 배치했어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개의 도크를 유럽 전용으로 비웠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의 준비도 완벽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생산 효율을 30% 높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현장 분위기였어요. 모든 작업자들이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유럽을 구하러 갑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어요. 계약 체결 2주 후 세조선소에서 동시에 첫 강제 절단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울산 현대중공업에 참석했어요.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하지만 조선소는 이미 수천 개의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유럽행 1번선, 강제 절단을 시작합니다. 조선소장의 구령과 함께 거대한 플라즈마 커터가 작동했습니다. 파란 불꽃이 튀며 두꺼운 철판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배가 3개월 후면 형태를 갖추고 6개월 후면 진수될 겁니다. 박도윤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후면 노르웨이 해역을 항해하겠죠. 같은 시각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도 절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지켜봤는데 그 규모가 장관이었어요. 4척을 동시에 시작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강제를 절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절단식 후 현장을 둘러봤는데 벽에 특별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럽의 겨울을 책임진다. 대한민국 조선의 자부심으로 일척도 실패는 없다. 작업자들이 직접 만든 현수막이라고 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나이 든 용접공이 제게 말했어요. 노르웨이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노르웨이 병원선에서 치료받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죠. 다른 작업자도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만든 배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30년 경력이 보증하죠. 그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오후에는 설계실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3D 모델링으로 선박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모든 부품을 디지털 트윈으로 미리 조립해봅니다. 실제 건조 전에 모든 문제를 파악하죠.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를 99.9% 줄일 수 있어요. 품질관리팀도 만났습니다. 매일 500개 지점을 검사합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죠. 팀장이 보여준 검사 기록은 정말 철저했어요. 모든 용접 부위의 엑스레이 사진, 압력 테스트 결과, 온도 변화 시뮬레이션까지. 이 정도면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제 말에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교가 되나요? 우리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항구.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거대한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첫 번째 LNG선, 노르딕 코프호였죠. 예정보다 3일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선장이 무선으로 알려왔어요. 345m 길이의 거대한 선박이 완벽한 자태로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선박이 도착했어요. 일주일 동안 10척이 연달아 도착했죠. 모든 선박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LNG 하역이 시작되었을 때 유럽 전역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17만 4천 세제곱미터의 LNG가 유럽 에너지망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전력 공급 정상화, 파리 난방 시스템 재가동, 바르샤바 병원 에너지 위기 해제, 뉴스 속보가 연달아 나왔어요. 딸 아스트리드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친구들이 아빠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고 하면서요. 아빠가 영웅이 아니야. 한국이 영웅이지.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건조된 85척이 모두 완벽하게 인도되었습니다. 단 한 척의 결함도, 단 하루의 지연도 없었어요. 유럽연합 의장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그들은 유럽의 진정한 친구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조선 3사 대표들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을 때 박도윤 상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된 거죠. 지금까지 노르웨이 에퀴노르의 전 조달 책임자가 전해준 충격적인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결국 유럽 전체를 구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는 LNG선 760척 중 7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울산, 거제, 삼척에서 만들어진 배들이
유럽의 따뜻한 겨울을 지켜주고 있죠.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닌 기술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숨겨진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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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